안녕하십니까. 가치투자 전문가 프로유지입니다. 오늘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된 지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가치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투자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BW라든지 신주수권부 사채 또는 이제 12 전환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접하게 되면서 손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사례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제 전해드렸던 얘기들 외에도 흔히 여러분들이 또다시 좀 자주 접하게 되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거래소 시장이 물론 2020포인트에 안착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졌지만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그죠? 전반적인 박스권에서 등락만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모처럼 기관들이 순매수에 동반적으로 쌍끌이 매수에 가담해주는 그런 모습도 드러났지만 코스닥 시장 자체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관들이 더 가중되는 매도세를 시장에 쏟아내면서 지수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약세장 속에서 전일 다음과 관련해서 카카오를 인수하면서 다음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이틀 점상가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여타 후발 주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가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약세장 또 박스권 장세 속에서 손실을 보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힘을 좀 내시기 바라고 분명 올해 장세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하반기에 분명히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서두 부분에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부양 방안, 약세장 속에서 또는 박스권 장세 속에서 주가 부양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제가 좀 이따가 인덱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대 주주의 지분 취득이라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 또 배당, 그리고 IR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IR적인 요소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은 주가 부양 방안 가운데 자사주 취득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 매입 또한 배당과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종목의 선정은 바로 가치 투자에다가 정확한 기술적 매매에 의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이 프로유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투자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프로유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순서는 주가 부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IR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회사 IR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IR적 요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시간으로 좀 소개를 이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 주가 부양 방안 가운데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들이죠. 자사주 매입, 여기다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취득, 여기다 이제 배당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연말에 주로 이제 12월 연말 배당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성부주 및 추천주의 투자 전략과 오늘 신규 공략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주가의 방향성, 우리가 이제 매수하는 시점에서 주가는 어떻게든 올라야 됩니다.
매수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와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맛은 나는데 매수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은 물론 중기적인 스윙 같은 종목, 가치 투자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지만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일단 어쨌든 주가의 방향성은 실적, 그죠? 우리가 뭐 실적이 일단 좋아야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실적 자체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100만 원까지 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수급. 매수와 매도 가운데 실질적인 매수세가 좀 더 좋아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주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이제 인기주, 미인주라고 하는데 그런 주가들이 좀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가의 탄력이 붙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시황 자체는 우리가 흔히 때로는 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 주가의 흐름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면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죠? 따라서 시장 자체가 좀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리 실적 좋은 종목이나 또는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다만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은 단계적인 조정 이후에 분명히 반등의 폭도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보면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주식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우상향으로 가고자 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겠죠. 하지만 일단 이 실적과 수급의 시황,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부가적인 요소를 우리가 한번 놓고 봐야 되는데 결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되겠죠. 따라서 부가적인 요소 가운데 일단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는 최대 주주의 지분 취득, 그 다음에 이제 배당, IR적인 요소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자사주 매입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주가의 방어적인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CEO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회사 자체가 이 정도의 시장에서 가치를 받는 것은 솔직히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더 성장성 대비 주가가 좀 낮게 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해서 실비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CEO가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일단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자사주 신탁 계약을 통해서 보통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방어적 차원은 기본적인 사안이고 상대적으로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을 시장이 심어주면서 향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바닥을 확인하는 동시에 상승을 했을 때 자사주를 통해서 평가 차익도 낼 수가 있겠죠.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일부 CEO들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사주를 통해서 복리후생 쪽으로 매도해서 직원들에게 배당식으로 이렇게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좋은 회사들이죠. 따라서 강력한 주가의 부양에 의지를 필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없이 시장에서는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주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가 좀 일어나면서 유동성이 좀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 하락의 방어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아무리 자사주를 매입을 많이 한다는 그런 공시들을 여러분들이 HTS에 매매를 하면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반짝하는 그런 모습도 드러났지만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개선되는지 여부가 없다면 이와 같은 단수 조항이 없다면 아무리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일시적인 그 방어 효과적인 측면에서 저평가 인식을 확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또한 시장 유통 주식 수가 감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 수가 예를 100주가 있다. 여기서 한 2주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 때에 따라서는 외국인들과 또 기관들이 갖고 있는 지분,
또한 어떤 일정적인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통해서 갖고 있는 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도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가치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시장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름철인데 신일 산업의 그 선풍기, 우리 집도 신일 산업의 선풍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한 집마다 하나씩 정도는 갖고 있을 텐데요. 신일 산업 같은 경우에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 끝에 이대 주주에 있던 부분들이 조금 탈락을 해버렸죠.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적대적 M&A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항공 낙하산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방어적인 요소들이 최근 많이 정관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는 우호 지분으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엮어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적 요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나 또는 이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의 권리 자체는 배제되어 있겠죠. 최근 이제 우선주들도 간간히 한번 급등을 해주는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삼성그룹주들이 올라가면서 우선주들도 한번 반짝거리는 모습도 드러났는데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어결권이 없죠. 다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 우선주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보통주와 더불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한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좀 잘 봐야 되죠. 보통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회사의 뭐 복리후생으로 직원에게 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또 평가 차익을 얻어서 이것을 일단 회사의 어떤 자금으로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서 필요할 때마다 뺏어는 것보다 아예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주가가 오르든 또 내리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결정 요소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입 후에 무상 소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방어 전략에 한예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끔 투자를 하시다가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회사의 실적과 펀더멘털이 개선되어지는 여부들을 확인을 한다면 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또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기업들은 눈여겨봐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자사주 매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가 부양 방안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 취득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사주 같은 경우는 회사의 어떤 그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자사주를 취득을 한다고 볼 때 최대 주주의 지분 취득 같은 경우는 최고 결정권자가 상당히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최근 뭐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것만 좀 좋은 방법이 없죠. 회사를 경영하는 CEO 또는 이제 CFO라든지 또는 부사장이라든지 회사의 주요 등기 임원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 속에서 지분을 취득한다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볼 수 있겠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바로 미래에 대한 성장성, 확신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신뢰 구축 및 확신을 시장에 인지시키는데 소외주로서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더불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한 펀더멘탈 개선 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평가 차익까지도 기대가 되는데 물론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또는 등기 임원들이 또는 이제 CEO가 한 주라도 주식을 팔게 되면은 주식을 팔았다는 것에 대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를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뭐 사람이다 보니까 필요할 때는 또 팔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최대주 지분 취득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그래서 나타나고 있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정문구 회장이라든지 이건희 회장 같은 분들이 지분을 취득을 해서 굳이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이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매입을 통해서 주주 권익에 대해서 더 보상하는 효과도 볼 수 있겠죠. 주주 권익에 대한 보상은 물론 배당도 있겠지만 결국 주가 상승이죠. 주가 상승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가의 상승에 따른 부를 또 나눠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대 주주 등의 이제 자금 투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정 내리기에도 좀 어렵고, 보통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등기임원들이 건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부 직원이 최대주주 지분 배입을 위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매입하시는 게 어떻냐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만큼 이제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CEO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령이나 또는 배임이나 오늘 회사 그 주가도 일부 장중에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회사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취득 같은 경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실적도, 이 또한 실적 및 업황의 흐름, 요소에 차별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드러난다. 무조건 이제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입한다고 해서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은 회사가 의도적인 방어 효과를 한다고 생각해서 흔히 또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음에 주가의 이제 적극적인 방어 차원에서는 최종적인 어떤 방안으로서 최대주주가 또 대표이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배당도 주주와 또는 이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차별 배당할 수 있겠죠. 뭐 주주는 100원을 배당을 한다면 등기임원들이나 그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50원 정도 차별 배당하는 것들도 주주에 대해서 권익을 확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되겠는데 제가 IR을 하면서 차별 배당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자 이제 주가 부양 방안의 네 번째 이제 배당 주주 이익에 되돌려주는 환원 효과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의 462조 1항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한 이익도 없는 회사가 배당을 줄 수는 없겠죠. 그죠?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대한 대내 홍보적인 효과를 더불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데 배당 금액보다 배당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배당을 1,000원 주는 거하고 배당 수익률을 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배당 금액보다는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잠시 후에 또 배당 고배당에 관련된 주가들의 상승 흐름들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금리 대비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감안해서 또 과세를 하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두셨다가 사례까지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배당락을 감안해서 주가 수익률 대비 배당 수익률을 좀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배당 가능한 이익 한도는 단순하게 이익 잉여금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재무제표상의 뭐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빼고 그 결산기에 적립된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준비금의 합계액도 또 빼야 되고 여기다가 또 당의 결산기에 적립해야 될 이익 준비 금액도 또 빼야 됩니다. 또한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또 미실현 이익까지도 빼야 배당 가능 이익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면서 참조적인 요소로 한번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배당 같은 경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 투자를 좀 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 드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후에는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실질적인 고배당, 시가 배당이 높은 기업들이 올해 2014년도에 어떠한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배당 관련한 시가의 수익률들이 과연 올해 많은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급등을 좀 많이 했던 종목들, 뭐 대부분의 종목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그 덕양산업인데요. 덕양산업.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조금 고르지가 못하네요. 그죠? 일단 좀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일단 덕양산업 같은 경우가 2013년도 재무회계 기준에 시가 배당률이 21.18%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1월 2일 날 주가의 종가 대비 어제 기준입니다. 5월 26일인가요? 어제가? 7일인가요? 27일이었죠. 27일. 27일 기준의 이제 주가의 차트인데요. 올해 들어서 14년도의 상승률이 거의 88.23%입니다. 88.2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1월 달에 그죠?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뭐 일시적으로 좀 이제 배당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으나 최저가는 14,800원까지 찍었지만 고점을 33,6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들에 비해서도 수익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종목들이고 올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을 하나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하면 1년 농사가 끝이 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물론 트로이즈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수익률은 올해 4월달, 5월달에도 한 50% 이상씩 다 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이 배당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괜찮은 종목들이고 보통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도 상당히 낮은 그런 저평가 기업들이 많이 있죠. 이익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익 가능 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도가 없는 회사가 고배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덕양산업 같은 경우가 무려 88.23%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다음 진양홀딩스인데요. 물론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또 좋았고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3년 시가 배당률이 6.87% 정도였는데 14년도에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무려 102% 더블이 났습니다. 더블이. 참 더블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죠? 물론 이제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죠? 꾸준하게 올라갔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드리는 종목들이 이런 가치 투자 종목들이죠. 단기적으로 1차적 고점을 찍었지만 적절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고 있는 뭐 최근에 이런 종목들 외에도 고배당률은 아니지만 금강공업이라든지 또 삼목 S폼 이런 종목들이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어제 네가 신고가를 갱신하면 내가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겠다. 이렇게 뭐 싸우듯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가 무려 102%. 정말 좋습니다. 그죠? 이제 뭐 더 갈 건지 말 건지는 이제 진양홀딩스에 물어봐야 될 텐데 아무튼 좋은 주식의 흐름을 보였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경농입니다. 경농. 물론 이제 경농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참 이제 농사철이죠. 농사철이고 저도 이제 주말 농장을 좀 해봐서 아는데 비료를 안 줘선 퇴비를 안 줘서는 도저히 농작물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농약도 쳐야 되겠지만 친환경 농약 뭐 친환경 농산물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사를 지어 보니까 농약을 치지 않고는 친환경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는 친다. 그게 바로 친환경인데 아무튼 이 경농 주가도 2013년 회계 기준에 5.64%의 시가 배당률을 했는데 14년도 보니까 이 종목도 77.3% 1월 2일 대비 종가 대비 5월 27일까지 보니까 무려 77.3%의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농을 제외하고는 효성 OMB라든지 또 남해화학 이런 좋은 종목들이 있겠고 또 가지 않는 종목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또 농기계 관련 가운데서 주식도 개인 투자자인데 주식을 더 많이 하는 투자자 있죠. 뭐 대동공업 같은 이런 주식들도 올라가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경농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N자형 패턴 비슷하게 그려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가 빠지면 또 팔고 또 올라가니까 진짜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또 사고 그죠? 또 빠지니까 또 팔고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오르고 내림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전문가가 오더라도 이건 맞출 수는 없겠죠. 다만 주가의 성장성 대비 얼마만큼 이 주가가 향후에 적정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적정 가치 대비 조금 더 고평가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단단히 달라붙어서 이런 종목들은 세력주는 아니죠. 세력주가 아닙니다. 일시 수급이 계속적으로 받쳐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경농 같은 경우도 무려 77%의 수익이 났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을 추천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광동제약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4월 3일 날 전해드렸는데 오늘 10,000원 넘었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 한 20% 조금 수익이 났는데 이런 종목들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오셔야 되겠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 가온전선도 시가 배당률이 5.64% 정도였는데 상승률이 무려 78.6%까지 올해 올라왔습니다. 한 5개월 이제 이번 주가 5월 달이 끝나가는데 5개월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올해 들어서는 또 상반기에 또 연휴도 많았는데 거래 일수가 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온전선 주가 자체가 78%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농처럼 그죠? 파동을 그려서 가는 거죠. 파동을 그려서 간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바텍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1차 목표가 19,500원이었는데 20,000원은 24,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여러분들 수익이 났으면 19,500원에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도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조금 더 밀리면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홀딩 중입니다. 일부는 뭐 정리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배당주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매도를 잘 해야 되는데 정말 뭐 기가 막히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뭐 초기에 투자하신 지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가 차게 잘 맞출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알다 보면 또 오히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아무튼 이런 좋은 수익률도 좀 저랬다. 그래서 이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사주 취득 같은 부분도 있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최대 주주의 지분 취득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배당 올해 여름말 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 매년 한 4개년 연속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게 4% 이상 항상 고배당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셨다가 연말 정도 되면 좀 많이 빠져 있다 생각이 되면 이런 주가들은 어느 정도 상승하기 전에 그렇게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이런 가온전선 같은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나면 뭐 33,850원까지 갔었는데 올라가고 나면은 또 하염없이 또 실적이 좋으면 여기서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실적 펀더멘탈이 좀 훼손이 되거나 그렇다면은 또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전에 응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향후에 배당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돈이 많은 신자산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배당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이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다 똑같지만
아니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거둬들여야 되겠죠. 다음과 관련해서 이제 합병 소식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가비아라든지 또 위메이드라든지 바로손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더라고요. 저도 이제 바둑을 좀 두는데 우연찮게 그 카카오톡을 뭐 대부분 다 온 국민들이 다 하실 텐데 우연찮게 카카오톡에 바둑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행제 이게 카카오톡 바둑이 실질적으로 모바일로 이제 시작된 지가 작년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바둑을 좀 두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둑을 딱 접속하는 시점에서 보면 바른손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손 주가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주말에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다음이 카카오를 흡수합병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른손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바른손 같은 주가에 대해서 일시적인 재료에서 가는 주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목들은 추천을 좀 해드리지 않지만, 아무튼 어제 주가의 고점을 찍고 오늘 밀렸던 후발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고점 대비 아마 오늘 하한가까지 맞았다면은 이틀 만에 거의 뭐 25%에서 30% 정도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가끔 제가 급등주 따라잡기 관련해서 급등주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박스타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부분 시간이 좀 되면 여러분에게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내일도 마침 또 트로이즈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오셔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무튼 제가 충분히 급등한 이후에 주가들이 빠지는 구간에서 매도 시점을 잘 지난주부터 잡아드렸는데, 아무래도 매도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어제 뭐 가비아 같은 경우도 보니까 800만 주 거래되고 오늘 400만 주 거래가 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이런 고배당주라든지 또 가치 투자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항상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소개드렸던 그 핫성부주 종목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 오늘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재미가 없었다. 시장 자체가 다음이나 카카오 관련주들만 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죠? 월요일부터. 어제부터는 약간 꺾이는 종목들도 드러났었는데, 아무튼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 자체도 박스권에서 선별적 종목별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 물론 이제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또 기회가 온다면, 이 매수 가격이 온다면 또 매수를 해 두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동성 하이텍.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탐방을 좀 많이 다녔어요. 탐방을 좀 많이 다녔는데, 지금 이제 탐방을 다닐 시간도 별로 없죠. 아침 9시부터 그죠? 3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또 같이 매매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다 보니까 탐방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만큼 이제 정보력이 이제 중요하죠. 정보.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점에서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정보사 리포터들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그 앞전에도 나오긴 나왔지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시점, 매수하는 시점에서 얼마만큼 좀 짧은 시간에 적중률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성화이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수한 추천 이후에 정보사의 뭐 보고서들도 나오긴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쳐놓더라도 최고가 이제 12,3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를 제가 표기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먹은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죠? 물론 12,000원 이하로 빠지긴 빠졌는데, 12,000원 이하로 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직전 고점이 이제 12,650원이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을 때, 이 정도 시점이 되겠죠.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시장 지수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이 종목도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고 난 이후에 어제 적절한 시점에서 반등이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서 등락만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12,300원까지 오늘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이 고점 자체는 일단 돌파가 기본적으로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동성 하이텍 혹시 매수하신 분이 계시면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저 종목 계속 뭐 등달아 드린 종목 다 살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린 종목 가운데 아닌 종목은 제가 빨리 잘라드립니다. 빨리 잘라드리기 때문에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200원 이하로 좀 밀리면 코스닥 시장의 기술적인 그 지표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급반등이 들어오기보다는 다소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겠는데 물론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해서 그죠? 보통 이제 쇼 윈도우에 같은 경우 옷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팔려고 마네킹 같은 경우에 이제 잘 꾸며놓기도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펀드의 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오늘 좀 매수를 해줬지만 제가 좀 많이 대거 팔았었죠. 하지만 이제 펀드 수익률을 좀 오늘 만에 계산을 할 때 좀 좋아야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 펀드를 맡겼는데 오늘만 수익률이 안 좋게 나온다. 좀 문제가 되겠죠. 뭐 다음 주에 6월 초에 팔더라도 이제 펀드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제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이번 주 후반 정도까지는 좀 눌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 제 예상대로라면 기관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많이 팔았지만 내일과 모레 정도는 일부라도 기관들의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밀릴 때 매수에 가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송가 하나 상당히 짧게 정해드렸습니다. 700원을 정해드렸어요. 700원. 뭔가 시장의 흐름 자체가 녹록치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리스크를 상당히 줄이기 위해서 손절가를 상당히 높게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고 매매하시면 크게 부담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5월 21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에버다임 이 종목도 매수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내일장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실제 매수가에 들어오지는 않았죠. 7,950원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8,250원까지 좀 올랐다가 여러분들이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별로 없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총액도 1,000억이 좀 넘어가는 1,700억 정도밖에 되지 못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그 전반적인 호재적인 요소들이 주가에 좀 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부 소량 매수에 가담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8,000원 정도까지 저점을 좀 찍어주고 난 이후에 8,250원 대비 그죠? 좀 밀렸어요. 오늘 장중에 저점이 7,61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850원까지 좀 반등을 주는 듯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결국 종가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이 에버다임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2% 정도 전후에 손실을 보신 분들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이제 8,000원 정도 매수하셨다면 뭐 큰 손실이 없는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성 하이텍이라든지 또는 저 후미 부분에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옮겨 타셔도 될 것이고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철저한 에이스를 제가 해드리는 스타일인데 이 7,600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이 구간이 깨어지면 주가가 완전히 이그러지는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을 건데 좀 접었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업무 하나 더 만들어냈다면 여러분들 팔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7,600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7,610원 저점을 찍었는데 오늘 저점이 깨어지지 않으면 지켜보셨다가 이 구간 초록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쉽게 말씀드린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좀 지켜보셨다가 매도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에버다임 주가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요 고점 대비 흐름의 낙폭에 눌림목시 매수 가담을 했던 전략이지만 시장 상황도 좀 여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밀렸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손절가를 좀 높게 정해 드리긴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되면 다른 쪽에 빨리 옮겨 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가 손절가를 높게 정해 드렸는데, 일단 에버다임 주가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전략을 통해서 매매하시는데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종목이 바로 성도 ENG입니다. 성도 ENG.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상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2, 3일 정도 좀 팔았어요.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사이좋게 가다가 오늘 기관들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약간 팔았죠.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들의 매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관심을 가진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기관이 판다,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같이 사면 좋겠죠.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한번 밀릴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지만 기관들이 팔아서 걱정하지만 오늘 기업은행도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52주 신고가까지 장중에 14,000원을 넘기는 그런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성도 ENG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 산업 설비,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컬린룸이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하이닉스 반도체, 뭐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또는 LCD 같은 경우도 물론 삼성전자나 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도 들어가는데, 이와 더불어서 산업 플랜트까지도 지구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죠.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국가 차원에서 놓고 볼 때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양극화 현상이 날로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시골에 있는 그런 농촌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에는 이제 열악한 환경이 많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농촌을 도시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법인도 있겠지만 이 성도 ENG 같은 경우에 중국 뭐 대륙강성의 어떤 뭐 대주시 이런 쪽에서도 법인을 통해서 신도시 개발 사업의 영역까지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기존적인 수익 구조에서 추가적인 매출을 또 가미가 되는 그런 부분들 될 수 있겠고, 또 삼성전자가 올해 설비 투자를 최대폭으로 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외 클린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성까지도 더불어서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좋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4,500억대 매출에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2000년도 초반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290억 정도를 매출을 일으켰어요. 거기다 영업이익이 뭐 17억, 18억 정도 이렇게 많아봐야 20억 정도 채 미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펀더멘탈은 그때에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던 회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매수가는 9,100원, 목표가는 좀 짧게 설정해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목표가를 지지를 해주는 구간에서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주가라고 보여지는데, 손절가도 좀 높게 정해 드렸죠. 8,400원 이렇게 정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내일 성도 ENG, 오늘 장중에 성도 ENG 차트인데 9,460원에 52주 역시 신고가를 오늘 장중 경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좀 출렁거리다가 일시적으로 좀 팔고자 하는 매도세도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장중한 때 장 후반에 뭐 9,170원까지 밀리기도 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저점 자체,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 이번 주 들어서 군사 시장이 좀 흐름이 안 좋은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출렁거리기는 했지만 저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내일 같은 경우 오히려 조정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종목의 선정은 바로 가치 투자에다가 정확한 기술적 매매에 의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이 트루 위즈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투자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트루위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짧은 시간 동안에 주가 부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 회사의 어떤 그 주력 업종, 또 주력 제품이 뭔지, 또는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매년 EPS, 주당 순이익을 올려내는지,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뭐 6%에 있던 10%에 있던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그런 회사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다 보면 그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백상 같은 종목도 있겠고,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도 있겠죠. 제가 인터넷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또 신규적으로 종목을 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매일같이 이렇게 갈아타면서 매입할 필요가 없겠죠. 아까 고배당 사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종목들의 주가 올해 수익률, 5월달까지 수익률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잘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수익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실패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소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에 좀 힘든 부분, 물론 이제 직장에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또 일상적인 또 삶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름 다 이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힘드신 분들은 또 저녁 방송을 통해서라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좋은 가치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